지면 죽는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하 직원의 수는 12명, 상대방은 330명, 무기도 열세, 체력도 열세, 사기는 바닥. 그리고 어디선가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도망치면 살 것이요, 싸우면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리더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1597년 9월 16일 명량의 협.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일본 함선 330척을 격파합니다. 인류 해전사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이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전투에서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역의 병범 3가지를 꺼내드리려 합니다. 명량해전 직전, 이순신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모함으로 백의종군을 당했고, 그 사이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남은 배는 고작 12척.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조정에서는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역을 발견합니다.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선언하는 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궁하면 통한다. 궁즉통. 막다른 곳에 몰렸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순신은 12척이라는 궁함을 통해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약함을 무기로 삼아라. 역의 병법 제1원칙, 약함을 무기로 삼아라. 약을 강으로 뒤집는 역. 이순신은 명량의 협의 좁은 물목을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왜 하필 그 좁은 바다였을까요? 넓은 바다에서는 숫자가 힘입니다. 330척이 펼쳐지면 12척은 포위당에 끝납니다. 그런데 폭 300m의 좁은 해협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배의 수는 제한됩니다. 숫자라는 적의 최대 강점이 지형 하나로 무력화됩니다. 약함 자체는 바꿀 수 없었지만 약함이 드러나는 판을 바꿨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입해 볼까요? 경력이 짧다, 네트워크가 없다, 자원이 부족하다. 이것들은 숨겨도 결국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순신처럼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강한 판은 어디인가? 발표 자리가 두렵다면 그 사람만 딱 불러서 1대1로 설득하는 것이 여러분의 명량의 협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린다면 이메일과 문서, 데이터로 논리를 쌓는 것이 여러분의 좁은 물목입니다. 속담, 고기도 저 놀던 물이 좋다. 자신이 유리한 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역의 병법 제1원칙입니다. 두려움을 에너지로 전환하라. 역의 병법 제2원칙, 두려움을 에너지로 전환하라. 공을 용으로 뒤집는 역. 전투 당일 아침, 부하 장수 한 명이 도망쳤습니다. 나머지 장수들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순신은 도망친 장수를 잡아 목을 베었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순간 나머지 병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일본군이 두렵다. 도망치면 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린다. 공포가 전진의 연료가 된 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 원칙은 작동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창업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아직 시장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시 시장 조사의 동력으로 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가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준비를 더 철저하게 만듭니다. 상사의 피드백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자신의 약점을 먼저 찾게 합니다. 속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공포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공포를 타고 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역의 병법 제2원칙입니다. 물기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역의 병법 제3원칙. 물기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환경을 자원으로 뒤집는 역. 명량의 엽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울돌목의 빠른 조류입니다. 이 조류는 하루에 2번 방향이 바뀝니다. 이순신은 조류가 아군 방향으로 흐르는 타이밍에 맞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외선들은 조류를 역행하며 싸워야 했고, 조선 수군은 조류를 타며 싸웠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 아군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읽는 사람이 이깁니다. 개인 비즈니스에 적용해 봅시다. 경기 불황이라는 조류가 흐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조류에 저항하거나 조류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불황일 때 오히려 수요가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중고시장, 가성비 서비스, 정신건강 케어. 불황의 조류를 타는 비즈니스들입니다.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바뀌고 상사가 바뀌고 전략이 바뀝니다. 이 변화의 조류를 거스르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사람은 조류를 역행하는 외선처럼 지칩니다. 반면 이 변화에서 내가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사람은 조류를 타는 이순신의 배가 됩니다. 속담,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라. 내가 만든 바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그 바람의 연을 올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역의 병법 제3원칙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순신의 역의 병법 3가지. 제1원칙. 약함 무기판을 바꿔라. 제2원칙. 두려움 에너지 방향을 바꿔라. 제3원칙. 환경 자원 타이밍을 읽어라.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큰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나를 가장 성장시키는 신호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 주변의 변화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조류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만의 명량의 엽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역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은 남들이 장애물로 보는 것을 발판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속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리고 이순신은 한 발 더 나아가 말합니다. 돌다리가 없으면 강의 흐름을 읽어라. 이순신은 12척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와 아직. 단 2글자의 차이가 전략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아직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12척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명량의 물목을 찾으십시오. 역의 병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불리함 속에서 유리함을 찾는 눈. 그것이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병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량에서 배웠습니다. 열쇠를 뒤집는 역의 병법. 그런데 이순신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명량이 벼랑 끝의 승부였다면 다음은 여유로운 차가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전투입니다. 한산도 대처. 하객진. 날개를 펼쳐 적을 삼킨 그 전략. 다음 시간에 가져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